안녕하세요. 디지털 정보교육 정은미 강사입니다.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 기초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텍스트 자막을 삽입해서 스타일과 폰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홈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새로 만들기를 터치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자막 삽입이라고 해볼게요. 화면 비율은 16대 9를 선택을 해주고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미지와 동영상 파일들을 여러 개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놓고요. 전체 메뉴 터치. 시간이 표시된 건 동영상이라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는 사진을 먼저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왼쪽 메뉴에서 이미지 터치. 사진과 동영상을 여러 개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클립과 사진 클립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클립을 보시면 얘는 동영상 클립이죠. 이렇게 두 번째 클립은 이미지 클립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클립과 이미지 클립을 우리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먼저 텍스트 삽입을 하기 전에 우리 클립의 순서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클립 순서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영역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다섯 번째 클립을 요 클립을 두 번째 클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클립 뒤에다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할 클립을 꾹 눌러서 분리되는 느낌이 납니다. 드륵하는 진동음이 날 수도 있고요. 요때 이동할 부분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한다. 여기 첫 번째 클립은 우리 타이틀, 제목을 넣을 영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만지지 않을 거고요. 관악산에 들어가는 과정, 요 순서대로 클립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영역을 옮겨서 여기 있네요. 요게 관악산 입구의 사진입니다. 옮길 사진을 꾹 눌러서 드립하는 진동음이 나면서 분리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요때 클립을 이동하려는 곳으로 드래그 해서 이동한다. 네, 두 번째에다 넣어줄 거고요. 그러면 요 타이틀이 들어갈 영상 뒤에 관악산공원 여기 써있는 입구 모습이죠. 그 다음 요 뒤에 들어갈 화면을 찾아서 한번 또 넣어보도록 할게요. 관악산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봤더니요. 이런 공원도 있더라고요. 공원이 있고 이런 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원 모습을 꾹 눌러서 왼쪽으로 드래그. 다시 작업 영역 이동해서 요 꽃 있죠. 정원. 요 이미지를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내가 가져갈 위치에 드래그 해주면 된다. 꾹 눌러서 드륵하는 진동음과 분리되는 느낌이 날 때 드래그 해주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공원이 보이고 정원이 보이고 정원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그런 다음 관악산 입구 편말이 보이죠. 그리고 입구에 들어갔더니 이런 폭포가 있더라고요. 때마침 그때 여기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공연하는 팻말과 여기 즐기는 사람들.
조금 더 들어가면 요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클립을 이동해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막은 텍스트죠. 텍스트를 삽입을 하려면 일단 순서 플레이 헤드를 텍스트를 삽입할 부분으로 이동한다. 이게 먼저 1번입니다. 저는 요 맨 앞에 클립에 텍스트를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 회전판 메뉴에 보시면 우리 여기 1번 트랙에 들어가 있는 요 미디어들이 있죠. 여기 첫 번째 1번 첫 번째 트랙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클립들은요. 어디에서 삽입을 한 거냐면 여기 미디어라는 메뉴에서 삽입을 한 클립들입니다. 미디어에서 삽입을 하면 무조건 요 1번 트랙에 들어갑니다. 요 1번 트랙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얘를 메인 트랙이라고 합니다. 메인 트랙. 미디어에서 삽입하면 1번 메인 트랙에 들어간다. 근데 우리는 자막을 삽입을 할 건데요. 자막을 삽입을 하려면 레이어라는 메뉴에 들어가야 돼요. 레이어 메뉴 터치. 레이어 메뉴를 터치했더니 메뉴가 바뀌었죠? 이 중에서 T 텍스트 메뉴를 터치합니다. 그랬더니 키보드가 올라오고 텍스트 입력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해줄 자막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관악산 나들이 라고 한번 써볼 거고요. 한 줄로 쓰실 거면 쭉 나열을 하시면 되고 두 줄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 키패드에 여기 엔터 키죠. 아래로 내리는 키예요. 한 줄 내려서 입력하겠다 하는 요 엔터 키를 눌러주시고 두 줄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해서 저는 날짜를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 05년 05월 26년 05월에 봄이라고 해볼게요. 봄. 다 입력했으면 오른쪽 상단에 여기 V 완성 버튼 터치 해주세요. 완료 터치. 자막을 입력했더니 미리 보기 화면에 내가 삽입한 입력한 자막이 보여지고 테두리가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빛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미리 보기 화면에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막의 크기를 한번 크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의 크기를 조절하는 버튼은 미리 보기 화면 아래에 있는 요 양방향 사선으로 된 화살표죠. 이게 자막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이는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꾹 눌러서 화살표 방향대로 바깥으로 드래그 해주면 텍스트가 커지고요.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작아집니다. 위에 있는 요 화살표 동그라미 버튼은 회전하는 버튼이에요. 요 회전 버튼을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막 크기를 한번 좀 더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자막 크기 조절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손가락을 떼시면 안 되고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드래그 안쪽으로 드래그하면 자막이 작아진다.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키웠으면 위치를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위치 이동은 자막이 반짝반짝해서 요 선택된 상태에서 요 자막을 꾹 눌러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선택된 상태에서는요, 요 자막 안에다가 놓고 드래그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막 안에 손가락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이동하실 수도 있지만 자막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미리 보기 화면 바깥쪽을 눌러서 드래그 하셔도 이렇게 상하 좌우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막을 이동하려고 좌우 상하로 드래그 했더니 미리 보기 화면에 가로 세로 빨간 선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요 자막이 미리 보기 화면에 가로 세로의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표시선이에요.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시선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자막의 크기를 조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을 해봤습니다. 자막을 회전하려면 요 회전 조절 버튼이죠. 회전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회전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냥 수평으로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막을 삽입하면 텍스트가 너무 작게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크기를 키워준 다음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에 봤더니 이렇게 메뉴가 나와 있죠. 자막에 관한 메뉴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관악산 나들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은 요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텍스트 수정할 수 있는 요 입력 상자를 터치하시면 키패드가 올라오고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요 메뉴입니다. 수정을 해줬으면 우리 여기 완성 버튼을 눌러줘야 되겠죠? V 체크 버튼 터치. 그러면 키패드가 아래로 사라지면서 내가 수정한 자막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요 색상 버튼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색상 버튼은 글자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버튼이에요. 지금 현재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상 버튼을 터치하고 들어가서 글자 색깔 그리드라고 써 있고요. 요 밑에 색깔 팔레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색상 팔레트들을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원하는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흰색 부분은 내가 변경하기 전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녹색 부분은 색깔을 변경한 색깔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그리드에서 선택한 이 녹색을 표시해 주는 거죠. 다 됐으면 오른쪽 상단에 V 체크 버튼을 터치해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현재 선택한 녹색으로 텍스트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색상을 바꿨으면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요 스타일 메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메뉴가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 걸 아냐면 스타일 밑에 빨간 가로줄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요 얘기는 뭐냐면 현재 아래 보여지는 메뉴가 이게 보여지는 메뉴가 요 스타일 메뉴다 요 얘기입니다. 스타일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고 그 하위 메뉴가 텍스트 옵션, 윤곽선, 그림자, 글로우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 부분은 왼쪽으로 들어가면 배경 세 가지 메뉴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맨 앞으로 오죠. 스타일 메뉴의 하위 메뉴가 요 밑에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스타일 메뉴에서 텍스트 옵션을 선택을 했더니 요 텍스트 옵션의 하위 메뉴가 요 아래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 메뉴 보는 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요 메뉴 보는 게 헷갈리시면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위에 맨 꼭대기에서 1번 스타일 메뉴 선택했더니 2번 그 아래 하위 메뉴가 나타나고 요 2번 하위 메뉴에서 내가 어떤 메뉴를 선택하면 요 3번에 2번에서 선택한 하위 메뉴의 상세 설정 메뉴가 요 3번 부분에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타일 메뉴가 빨갛게 쳐진 거 보니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스타일 메뉴 밑에 텍스트 옵션 메뉴가 선택해서 요 밑에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텍스트 옵션에는 정렬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텍스트들을 두 줄을 썼죠. 여러 줄 텍스트를 썼을 때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다. 얘는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그래서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정렬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메뉴고요. 밑에는 밑줄입니다. U하고 밑줄 쳐져 있는 이 메뉴를 터치하면 이렇게
글자 밑에 밑줄이 그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I는 기울인 꼴이에요. B는 굵은 글꼴. 그래서 미리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취소할 거예요. 굵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터치하면 빨간색이 사라지죠. 이렇게 하면 굵게 적용을 취소하는 겁니다. 한 번씩 터치했을 때 빨간 메뉴에서 하얀 메뉴로 바뀌면 얘네들은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요 자간과 행간이 있습니다.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띄우는 게 자간이에요. 요 자간에 동그라미 조절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요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멀어져요.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이 촘촘해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간 조절 동그라미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했더니 글자 사이가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저는 0으로 놓도록 할게요. 행간이 있는데요. 행간은 줄 간격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요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행간 조절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줄 사이가 멀어지고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줄 사이가 좁아지죠. 저는 그냥 이렇게 0으로 놓도록 할게요. 스타일의 텍스트 옵션을 설정을 해봤고요. 여기 스타일의 윤곽선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텍스트에 테두리를 넣는 옵션입니다. Enable이라고 써있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활성화 버튼입니다. 지금은 윤곽선을 넣지 않겠다 하고 꺼진 상태고요. 이 버튼을 한번 터치하시면 빨갛게 불이 들어가면서 미리 보기 화면에 윤곽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샵 000 써있는 앞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윤곽선 색깔이 검정색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 버튼을 켰을 때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메뉴 배경 화면과 이 검정색이 비슷한 색깔이어서 이게 구분이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요 샵 앞에 있는 요 사각형 버튼을 한번 터치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텍스트 색깔 설정하는 것과 똑같은 색깔 팔레트가 보여지죠. 이 화면을 위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테두리 색깔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흰색을 선택을 해봤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요 1번은 바꾸기 전에 테두리 색깔, 2번은 내가 지금 현재 바꾸려고 선택한 테두리의 색깔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다 됐으면 V 체크 버튼 터치. 미리 보기 화면에 봤더니 내가 선택한 이 흰색이 테두리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팔레트도 하얀색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두께가 나와 있는데 두께 조절 버튼, 동그라미 조절 버튼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테두리 두께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시 이 조절 버튼을 꾹 눌러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 작아지죠. 테두리에 이 두께를 줄 수 있는 버튼이에요. 적당히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저는 15 정도로 한번 줘봤습니다. 근데 나는 테두리가 줬더니 너무 이상해요. 테두리를 안 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Enable 오른쪽에 동그라미 활성화 버튼을 터치해서 이렇게 꺼주시면 테두리를 적용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 설정 버튼을 켜주면 테두리가 다시 들어가지죠. 요게 윤곽선이다. 그 다음 스타일 메뉴 중에 윤곽선 오른쪽 그림자 메뉴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는 요 텍스트에 그림자를 주는 메뉴예요. Enable 오른쪽에 얘도 활성화 버튼을 켜주셔야 돼요. 켜주고
밑에 똑같이 요 색깔 팔레트가 보여지죠? 요 색깔 팔레트를 터치하시고 들어가서 그림자로 지정할 색깔을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흰색 터치. 흰색을 터치했더니 이렇게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불투명도라고 나와요. 타일 모양처럼 생긴 불투명도가 적용된 메뉴들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70%가 불투명도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걸 조정하는 방법은 요즘 보시면 동그라미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얘도 조절 버튼을 꾹 누른 채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볼까요? 불투명도가 100%예요. 100%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처럼 흰색을 100%다 표시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조절 버튼을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나는 흰색을 다 표시하지 않고 조금 투명도를 줘서 뒷 배경이 보이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왼쪽으로 쪽쪽쪽 조절을 했더니 어때요? 이렇게 벌집 모양 이렇게 타일 모양이 보여지죠? 얘는 투명도가 적용된 상태예요. 그림자를 저는 그냥 100%다 넣어줘 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다 됐으면 항상 완성 버튼을 눌러준다. 잘 보이실까요? 요 윤곽선 뒤쪽으로 흰색의 그림자가 살짝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윤곽선 그림자의 색깔을 줬더니 밑에 또 옵션이 있는데 거리, 그림자의 거리를 떨어뜨리는 요 메뉴고요. 얘는 각도를 조정하는 메뉴입니다. 요 밑에 있는 메뉴들은 요 조절 버튼을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래서 미리 보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오면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를 조정했더니 그림자의 각도가 지금 위쪽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요, 요 그림자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Enable 옆에 활성화 버튼을 터치해서 꺼줘라. 그랬더니 그림자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우는 뭐예요? 글로우는 네온 사인처럼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불빛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요 글로우예요. 또 색깔을 주시면 되고요. 빨간 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빨간색. 얘도 퍼짐과 크기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옵션 메뉴를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줘라. 퍼짐이 뒤로 갈수록 조금 연하네요. 크기는 커지고 이렇게. 퍼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명하게 보여지죠. 그래서 글로우는 선명하면 글로우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퍼짐 정도를 왼쪽 부분에다 갖다 놓고 크기를 키워주면 이런 식으로 미리 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온 사인 느낌이 나죠. 네온 사인 느낌. 저는 글로우도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활성화 버튼을 터치해서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글로우 옆에 배경색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메뉴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배경색을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배경색도 마찬가지로 Enable 여기를 켜주셔야 들어가겠죠. 켜줬더니 미리 보기 화면에 이렇게 기본 검정색 불투명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얘도 색깔을 주려면 밑에 팔레트 터치 배경색은 저는 요 연두색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얘도 사각형 벌집 타일 모양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불투명도가 적용이 됐네요. 얼마? 50%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불투명도 50으로 해놓고 그냥 우리 V 체크 버튼 눌러서 나와보도록 할게요.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면 뒤에 있는 배경이 이렇게 살짝 보여지죠. 다시 요 팔레트 버튼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100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으로 적용하고 V 체크 버튼 눌렀더니 뒤에 배경이 아예 다 가려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불투명도를 주면 좋겠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 불투명도 조절 버튼을 드래그해서
투명도를 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화면 폭에 맞추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얘도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꺼져 있는 거죠. 화면 폭에 맞추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활성화 버튼을 터치해서 켜주시면 되죠. 요 메뉴는 뭐냐면 우리가 배경을 넣었을 때 텍스트가 있는 부분에만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졌잖아요. 근데 요 화면 폭에 맞추기를 켜주시면 배경이 요 편집 화면의 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면 폭에 맞추기를 켰을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 배경 자체를 아예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요 배경 밑에 Enable 오른쪽 활성화 버튼을 터치해서 아예 꺼줍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에 배경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현재는 뭐를 한 거냐면 우리 여기 텍스트의 스타일 메뉴들을 살펴본 거예요. 스타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텍스트 옵션, 윤곽선, 그림자, 글로우, 배경색 이런 것들을 요 스타일에서 줄 수가 있다. 이번에는 폰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폰트 메뉴 터치. 폰트는요, 내가 쓴 요 텍스트의 글꼴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지금 보시면 폰트가 선택되어 있고 요 밑에가 하위 메뉴죠. 하위 메뉴에 내 폰트라고 나와 있고 고딕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왼쪽으로 드래그 해봅니다. 끝까지 드래그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한국어라는 메뉴가 보여져야 돼요. 한국어. 한국어를 다운로드 받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를 처음 설치하시고 폰트에 처음 들어왔다라고 하면은요. 다운로드된 폰트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폰트를 다운로드 받으러 SS스토어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어 메뉴를 터치합니다. 한국어 메뉴가 하얗게 표시되고 밑에 빨간 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뭐다? 현재 폰트 메뉴에 들어와서 한국어 하위 메뉴에 들어왔고 한국어 하위 메뉴의 상세 메뉴들이 이렇게 밑에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글꼴 옆에 동그라미 화살표 버튼, 다운로드 버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글꼴들은 현재 다운로드가 안 된 버튼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글꼴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글꼴을 터치하시면 요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요 버튼을 터치. 그럼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돌아가는 버튼이 없어지면 여기 오른쪽에 있던 다운로드 버튼이 없어지죠.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요 차이는 현재 얘는 버튼이 없죠. 얘는 다운로드가 된 겁니다. 요거는 다운로드가 아직 안 된 거죠. 내가 마음에 드는 글꼴을 터치해서 어떻게 해요? 다운로드 해주셔야 글꼴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우한 셰리프 터치 그리고 다운로드가 됐죠. 한국 외대체 이렇게. 그 다음 위로 드래그해서 더 많은 폰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를 터치해서 몇 개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다운로드 해봤고요. 색상 밑에 있는 요 스토어 버튼 있죠? SS 스토어. 요 스토어 버튼도 마찬가지로 빨갛게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폰트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요 스토어 버튼이 터치돼서 이렇게 색깔이 빠져 있으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글꼴들만 아래에 보여집니다. SS 스토어 버튼이 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빨갛게 색깔이 들어가 있으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글꼴과 다운로드 받은 글꼴 모두가 아래에 보여진다 이 얘기고요. 이 버튼을 한번 터치해서 이렇게 꺼주시면 내가 다운로드 받은 글꼴들만 아래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터치해서 그냥 이렇게 빨갛게 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전에는 이 SS 스토어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 내가 다운로드 받은 버튼들이 밑에 보여지면 이 버튼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글꼴을 터치하시면 미리 보기 화면에 보여져요. 이 글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현재 어떤 글꼴을 선택했나 보시려면은 내가 선택한 글꼴에 이렇게 빨간 테두리가 쳐진 걸 볼 수가 있죠. 현재 제가 선택한 글꼴은 해피니스 산스 요 타이틀이라는 요 글꼴입니다. 언제든지 다른 글꼴을 터치하셔서 바꿔줄 수 있다. 얘가 폰트 다운로드해서 적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폰트 오른쪽에 요 프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 프리셋 메뉴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즐겨찾기 밑에 보면은 프리셋 종류들이 보여집니다. 첫 번째 어텐션 요 메뉴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요 세부 항목들이 보여지죠. 요 프리셋은 우리가 적용했던 요런 스타일들을 미리 설정한 메뉴들이에요. 미리 예쁜 템플릿으로 요 폰트 스타일을 설정해 놓은 메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02번을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들어가죠. 글꼴 색과 그림자, 윤곽선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겠죠. 글로 이런 것들. 마음에 드는 걸 터치하시면 이렇게 한 번에 적용되죠. 마찬가지로 여기 모던 또는 요 심플 이런 데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리 폰트 설정을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오른쪽 상단에 X 닫기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나왔더니 메뉴가 편집 폰트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야, 요 편집은 뭐냐면 아까 우리 요 텍스트를 수정할 때 들어가는 메뉴가 있었죠. 그 메뉴입니다. 편집을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메뉴가 보여진다. 자, 다시 V체크 버튼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그럼 아까와 같이 이런 메뉴가 다시 보여지죠. 상세 설정 메뉴가 보여진다. 우리는 이 메뉴를 닫을 거면 X 오른쪽 상단에 닫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폰트는 뭐냐면 아까 상세 설정 메뉴에 우리 글꼴 바꾸는 메뉴예요. 이렇게 따로따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 자, 폰트 터치하고 들어가면 아까 똑같은 메뉴인데 폰트 메뉴가 펼쳐져서 보여주는 거죠. 자, X 닫기 눌러주고 자, 밑에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 애니메이션과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인 애니메이션은 우리 요 자막이 나올 때 등장할 때 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동작입니다. 아웃 애니메이션은 요 자막이 끝날 때 주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은 자막이 등장해서 보여질 때 보여지는 동작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세 개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통은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을 주고 요 애니메이션은 강조를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우리는 요 인 애니메이션을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없음이라고 써 있죠. 요 페이드를 한번 터치하고 미리 보기 화면에 보시면 페이드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미리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밑에 메뉴를 하나씩 터치해 보시고 미리 보기 화면에서 본 다음 마음에 드는 효과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화면을 위로 드래그하면 더 많은 효과들이 보여지죠. 저는 요 확대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확대. 그런 다음 미리 보기 화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 같은 게 표시된 게 있죠. 눈꽃 모양 나오고 지금 현재 여기 위아래 하얀 삼각형 화살표가 보여요. 여기에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는 애니메이션이 되지는 적용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1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난 요거를 조금 더 느리게 애니메이션이 보여지도록 설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메뉴를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위아래 요 삼각형 화살표가 있는 요 가운데 부분에
숫자를 옮겨주시면 돼요. 를 드래그해서 나는 2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게 하겠다 하면 이렇게 2를 갖다가 놔주시면 되죠. 너무 천천히 나오죠? 나는 좀 더 빠르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0.5초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보다 빠르게 보여지죠. 인 애니메이션 이렇게 줬고 인 애니메이션 앞에 뒤로 가기 요 화살표 버튼을 터치해서 나가주시고요. 이번에는 아웃 애니메이션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할게요. 아웃 애니메이션은 페이드 효과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웃 애니메이션 앞에 있는 뒤로 가기 화살표 버튼 터치.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을 줬더니 앞에 이렇게 빨갛게 선이 표시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얘는 현재 요 자막 클립에 인 애니메이션과 아웃 애니메이션이 적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봤더니요. 노란색 자막 클립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노란색은 자막 클립의 색깔이다. 자막 클립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앞에 이렇게 T라고 보여져요. 노란색 클립은 자막 클립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